헬싱키 외곽의 고요한 자작나무 숲속에 위치한 핀란드 교육부 문자교육연구소. 20년간 교육학 연구에 몸담아온 저에게 유네스코로부터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글로벌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 책상에 놓인 통계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 평균 문맹률은 여전히 16%에 달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27%를 기록하고 있었죠.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40%가 넘는 문맹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배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 옆자리에 마리아 연구원이 던진 질문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각 문자별 학습 소요 시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은 평균 3-4개월, 한자는 기초 습득에만 1-2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평균 2주면 읽기가 가능하다고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놀랍게도 99.9%. 유네스코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보편성이었습니다. 언어학적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도 평균 2-3주면 읽기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었죠. 심지어 문맹이었던 60대 이상의 노인들도 한 달 이내에 기초적인 읽기가 가능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제 동료 요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부터 발음 원리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유네스코의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우리 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문자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전 세계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군요. 어쩌면 그는 미래의 세계 교육까지 내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언어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문맹률을 낮추는 것.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동원했습니다. 핀란드 국립연구소의 최신형 뇌파 측정기와 AI 딥러닝 시스템이 그것이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뇌파 측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죠. 실험 대상자는 20개국 300명. 그들에게 알파벳, 한자, 아랍어, 그리고 한글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신경과학 전문가인 안나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문자들을 학습할 때는 뇌의 여러 부위가 복잡하게 활성화되었지만 한글을 배울 때는 언어 중추가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기억 정착률 측정이었습니다. 2주간의 집중 학습 후 테스트한 결과 한글의 기억 정착률이 92%로 알파벳의 76%를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학습자들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음성학자인 마르쿠스의 분석이었습니다. 기억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이 입술 모양을 본뜬 것처럼 한글은 발음 원리를 시각화했다는 것이었죠. AI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IBM의 왓슨을 활용해 각 문자 체계의 학습 난이도를 분석했는데
한글의 패턴 인식과 습득 속도가 다른 문자들보다 평균 43%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요.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요. AI 전문가 요한의 말처럼 한글은 마치 현대 컴퓨터 전문가가 설계한 것 같은 체계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합의 원리였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1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도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이는 마치 DNA의 4가지 염기가 무한한 생명 정보를 담아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과학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위한 쉬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 습득 원리와 인지 과학을 600년 앞서 꿰뚫어 본 것이었죠. 12월 말, 우리는 3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글 세계 최초의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네이처 교육학 저널에 투고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어떻게 다른 언어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실험의 무대는 문맹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날을 예견했을까요? 동료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류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서 말이죠. 탄자니아 도도마의 한 교실.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15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한글 원리 기반 문자 교육 첫 시범 사업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건 마법 같았습니다. 현지 교육 담당자 조셉의 말처럼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와힐리어의 발음 체계를 분석해 한글의 제자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이를 네오 스크립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현지 교사 양성이었습니다. 100명의 교사들을 선발해 2주간 집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의구심을 품었지만 직접 네오 스크립트를 배우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죠. 기존 알파벳으로는 6개월이 걸리던 것을 이제는 3주 만에 가르칠 수 있어요. 탄자니아 교육부 소속 마리아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습자의 62%가 기초 읽기를 마스터했고 45%는 간단한 쓰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케냐와 가나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주요 언어별로 맞춤형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도 포기율이었습니다. 기존 15%에 달하던 포기율이 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차 평가에서 87%의 학습자가 읽기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82%가 쓰기까지 가능해졌죠.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성취도가 높았는데 이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손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62세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 팀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자를 익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데일리 네이션지는 아프리카 교육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BBC 아프리카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참가자 만족도는 9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우기 쉽다, 논리적이다,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아프리카의 현지 언어와 만나 새로운 교육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야학이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케냐의 한 마을 이장은 자발적인 학습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자 교육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6개월간의 시범 사업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함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문맹 퇴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회의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의 연구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에서의 성과를 정리한 이 발표는 세계 교육계에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 만에 82%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국 교육부 차관의 질문에 저는 케냐 교육청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읽는 모습은 천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기존 문해 교육 대비 47% 적은 비용으로 3배 빠른 학습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의 교육 담당자는 즉석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본권을 되찾아주는 혁신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들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했고, 더 이카너미스트는 한글의 원리가 가져온 교육혁명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15개국 교육부가 공식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개발을 제안해왔습니다. 11월 유네스코 국제문해교육상 시상식에서 우리 프로젝트는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문맹 퇴치를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ECD 교육혁신 포럼에서는 우리의 방법론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진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육학 석좌 교수는 학술지 네이처 에저케이션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연구 결과는 교육학계의 정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탄자니아에서는 문맹이었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한 학습자가 수료식에서 한 이 말은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습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창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연말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부문 평가에서 우리 프로젝트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성이 세계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범 사업을 넘어 전 세계의 문맹 퇴치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핀란드 연구소의 제 책상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8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의 중간 성과들입니다. 문해율이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숫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는 45%까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죠.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교육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평균 52%의 비용이 절감되었고, 학습 시간은 67%나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각 언어에 맞게 최적화한 덕분이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구글과 협력하여 개발한 AI 기반 학습 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 12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이 앱은 이미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 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여성 학습자들의 높은 참여율입니다. 전체 학습자의 63%가 여성이었고 이들의 수료율은 남성보다 12% 높았습니다. 문자 교육이 성평등 실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성적표에 서명했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생이 보내온 편지는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문해력 향상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개발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인도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8개 주 공용어에 맞춘 문자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는 약 4억 명의 문맹 인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현지 교사 양성이 시급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21세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최근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가 이제는 전 세계의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개국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 세계 문맹률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성공 사례들을 읽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세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리라고는 세종대왕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